네, 안녕하세요. AWS 람다를 이용한 이미지 리사이징 적용하기를 주제로 발표할 컴퓨터공학과 20학번 김도연입니다. 잠시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이미지 리사이징이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미지 리사이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본 뒤에 이미지 리사이징 구현에 주요하게 사용할 AWS 람다에 대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미지 리사이징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바로 핸즈온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사이징은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작업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리사이징은 이미지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리사이징은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이미지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개선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로 리사이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 크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미지 리사이징을 구현하기 위해 AWS의 람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람다는 직접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지 않고도 모든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데요. 복잡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작은 규모의 함수 단위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또 이벤트가 발생할 때에만 람다 함수를 트리거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람다의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세션 때도 배웠지만 람다의 펑션은 람다 내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호출하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람다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로직 코드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트리거인데요. 트리거는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리소스입니다. 함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호출하기 때문에 트리거는 AWS 서비스와 이벤트의 소스에 대한 매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람다 함수 실행에 필요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람다 런타임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를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함수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인자로 전달합니다. AWS 서비스가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이벤트의 포맷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화면에 넣은 이 예시는 AWS SNS 알림 서비스의 이벤트 포맷입니다. 이처럼 서비스마다 필요한 이벤트의 포맷은 상이합니다. 람다 함수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제가 파이썬이 조금 더 익숙해서 오늘 발표와 코드는 모두 파이썬 기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파이썬 런타임에서 람다 함수의 파일명은 람다 펑션.py, 함수명은 람다 핸들러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람다 함수가 호출될 때 람다 펑션 파일에 람다 핸들러 메소드를 실행시키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람다는 이벤트 기반의 컴퓨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 서비스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와 관련된 람다 함수를 트리거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이벤트 발생으로 람다 함수가 실행되면 람다는 람다 펑션 파일에 람다 핸들러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핸들러 메소드는 인자로 이벤트 데이터를 전달받게 되고 이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를 실행하여 최종 결과를 생성하여 반환합니다. 이 중 람다가 호출하는 핸들러 메소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앞서 말했듯 람다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되는데요. 람다 핸들러 메소드는 이벤트와 컨텍스트 이 두 가지를 인자로 전달받습니다. 첫 번째 인자 이벤트는 이벤트 오브젝트로 람다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함수에 전달하는 정보, 즉 람다 함수가 처리해야 할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 컨텍스트는 그 외에 함수 실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WS 람다의 주요 내용을 복습해 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미지 리사이징을 구현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리사이징에는 S3, 람다 두 서비스가 사용이 되는데요.
사용자가 S3 버킷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업로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이미지 리사이징 함수가 트리거되어 실행됩니다. 함수가 실행되면 람다는 업로드된 이미지에 접근해서 이미지의 리사이징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후에 리사이징한 최종 이미지를 리사이징 버킷에 업로드하면서 리사이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미지 리사이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개의 버킷을 생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원본 이미지를 업로드할 버킷, 두 번째로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업로드할 버킷, 총 두 개의 버킷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킷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S3 버킷 이름에는 대문자를 사용할 수 없고 또 버킷 이름은 전역적으로 고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ACC 소urce라는 이름으로 버킷을 설정했는데 제가 이 이름을 이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의 버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사이징 이미지 버킷을 생성할 건데요. 리사이징 이미지 버킷의 경우 버킷명을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원본 버킷명 대시 리사이즈드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다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다뤘던 AWS의 IAM을 가장 먼저 이용할 텐데요.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정의하는 정책을 가장 먼저 생성할 것이고요. 그 후에 생성한 정책을 역할에 연결해서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을 수행할 역할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묶어 정책으로 정의하고 또 해당 정책을 부여받는 역할을 별도로 생성하면 작업을 수행할 때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책 생성을 위해 AWS IAM 페이지에 접속해서 정책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각적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건데 우리는 오늘 직접 제이슨 포맷에 정책을 만들어서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제이슨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제이슨 포맷의 정책을 편집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책은 각각 다음과 같은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을 위해서는 S3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접근해서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S3 get 오브젝트 권한을 허용해 주고요. 또 이미지를 수정해서 리사이징, 즉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S3 put 오브젝트 권한도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람다 함수의 로그를 기록하기 위해 클라우드워치 로그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는 권한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정책을 이러고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정책을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정책 이름은 람다 S3 폴리시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책을 생성했으니까 정책을 연결할 역할을 만들어 줘야겠죠. 정책을 생성할 때와 동일하게 역할 페이지에서 역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만들 이 역할은 이미지 리사이징 함수를 실행한 람다에게 부여할 역할입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 유형 AWS 서비스, 사용사례는 람다를 선택해 줍니다. 권한 추가 단계에서는 앞서 만든 리사이징 작업 관련 정책을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람다 S3 폴리시로 정책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이름을 람다 S3 롤로 설정하여 역할을 생성해 주면 작업을 위한 IAM 설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 람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미지 리사이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람다는 이벤트 중심의 컴퓨팅 서비스인데요. 따라서 이벤트가 함수를 트리거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우리는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에 람다 함수를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본 버킷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S3 업로드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 람다 함수가 트리거되도록 설정하여 이미지 리사이징 함수가 실행되도록 합니다. 이미지 리사이징 함수가 실행되면 람다 함수는 원본 버킷에 접근해서 이미지 업로드 이벤트를 발생시킨 업로드된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가져온 이미지에 대해 리사이징 작업을 수행하고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리사이징 버킷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바로 람다 함수부터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 create thumbnail runtime python 3.9 아키텍처 x86 64비트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에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용 역할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실행 역할 변경을 클릭해 주고요. 기존 역할 중 앞서 만든 람다 S3 롤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에 함수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람다 함수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가 생성되었으니 이제 함수에 직접 리사이징 작업 코드를 작성해 볼 텐데요. S3가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해 리사이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부 패키지 필로우와 보토3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리할 데이터가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형식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필로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S3 버킷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이썬용 AWS SDK인 보토3도 추가적으로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의 경우 이처럼 람다 펑션 파일에 람다 핸들러 메소드 아래에 메소드를 실행시키기 때문에 이 핸들러 메소드 안에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우리는 추가적으로 외부 패키지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미지 리사이징에 필요한 패키지를 람다 펑션 파일 최상단에 임포트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경우 인자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제 루프를 돌면서 각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리사이징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S3에 업로드된 이미지 키를 이용해서 원본 버킷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이미지를 다운받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 리사이즈 함수를 수행을 해서 크기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로, 세로를 각각 4분의 1로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뭐 파일 크기를 줄이고 싶은 만큼 필요에 맞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사이징 함수를 수행한 후에는 이제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리사이징 버킷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미지 업로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시 리사이즈드 그 문자열을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버킷 이름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만든 리사이징 버킷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파일명을 보면 우리가 원래 가져온 이미지 파일명인 키값 앞에 리사이즈드 대시라는 문자열을 또 추가로 붙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리사이징 버킷에 올라갈 리사이징된 파일 이름이 리사이즈드 대시 원본 파일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리사이징 작업 코드까지 모두 작성하였으니 배포 후의 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후에 더미 이벤트로 함수를 테스트하면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로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no module name 에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람다 환경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 패키지 필로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코드 상단에 패키지를 임포트하기는 하였지만 막상 람다 환경에 패키지를 설치한 적은 없죠. 람다가 패키지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람다가 외부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람다 환경에 패키지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 우리는 CLI에 이 PIP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는데요. AWS 람다에도 위와 같은 패키지 설치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람다의 CLI를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은 복잡하고 권장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컬 환경에서 람다 함수 코드를 작성하고 또 코드에 필요한 패키지까지 모두 설치한 후에 함수와 패키지를 모두 포함하는 최종 배포 zip 파일을 생성해서 코드의 소스로 업로드하는 방식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 환경에 배포 파일 생성 작업을 할 폴더를 생성하고요. 폴더 안에 람다 펑션.py 파일을 생성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썼던 이 리사이징 작업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 후에는 패키지 관련 파일이 포함되도록 작업을 진행해 줄 건데요. 람다 펑션.py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패키지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 후에 CLI에 패키지 CLI에 아래 패키지 설치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이 설치 명령어를 보면 여러 옵션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우리가 처음에 람다 함수를 생성할 때 명시했던 파이썬 런타임 버전, 아키텍처 종류 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람다 함수 환경에 맞는 패키지가 설치되도록 옵션을 추가해 준 모습입니다. 네.
설치 명령어를 실행하면 우리가 만든 패키지 폴더 안에 이렇게 패키지와 관련된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할 때에 타겟 옵션으로 패키지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람다에 업로드하기 위한 코드와 패키지 파일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제 위 명령어를 실행해서 이 패키지와 코드를 포함하는 최종 zip 파일을 생성해 주고 다시 람다 함수 페이지에 돌아가서 업로드 버튼 zip 파일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람다 펑션 zip 최종 배포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함수 업로드는 끝이 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람다 함수가 트리거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트리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람다 함수 페이지에서 트리거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우리는 S3의 원본 버킷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을 때 함수를 실행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 트리거의 구성을 AWS S3 원본 버킷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이벤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이제 함수와 트리거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버킷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 리사이징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대로 함수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람다의 기본 설정값 때문인데요. 람다는 함수를 생성할 때에 메모리 할당량 128MB, 함수 제한 시간 3초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이러한 기본 설정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현한 이미지 리사이징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루는 파일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함수를 실행하면 이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제한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에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게 할당된 것도 하나의 이유겠고 또 제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512MB, 제한 시간은 10초로 설정값을 수정합니다. 네, 이제 진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원본 버킷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 리사이징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위쪽이 원본 버킷이고 아래쪽이 리사이징 버킷인데요. 원본 버킷에 doc.jpg 이미지를 업로드하였고 이 이미지가 업로드됨에 따라 리사이징 버킷에 자동으로 resized doc.jpg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원본 이미지 업로드 시간은 19분 00초이고 리사이징된 이미지 업로드 시간은 19분 04초인데요. 이를 통해 리사이징 작업에는 약 4초 정도가 소요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이미지 크기의 경우 원본은 4MB, 리사이징된 이미지는 141KB 크기가 대폭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직접 버킷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리사이징된 이미지인데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는 털이 조금 선명하게 있지만 리사이징된 이미지는 이 부분이 많이 흐릿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지의 크기가 약 30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썸네일 이미지처럼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중에도 말했지만 저는 파이썬이 조금 더 익숙해서 발표를 모두 파이썬 기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그 AWS에서 제공하는 공식 리사이징 튜토리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샘플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드 런타임이나 자바스크립트가 더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첫 번째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